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기댈 수 있는 거는 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소위 말하는 밸류업과 관련된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됐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그리고 시장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해드릴 텐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얘기할 때 기존 내연기관도 있지만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봐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트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간의 어떤 가격 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전기차의 가격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끌어내기가 이제는 어려운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프라가 아직까지 확장이 되지 않고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도 화재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은 상황에서 안전성까지 의심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소위 말해서 저가형 모델이 나온 상황이기 되면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인프라의 구축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중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지금 캐즘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이런 가격 차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 대담에서 캐즘에 빠져 있는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업종, 현재 이렇게 좀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보일 때 방어적인 역할 그리고 향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이병근 LS증권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딱 시적절하게 자동차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 최근에 자동차 주가가 사실 좀 그렇게 힘이 좋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상반기 주가 네.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는데 자동차 주가의 어떤 그동안의 이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뭐 하반기에 들어서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네. 뭐 저는 장이 안 좋았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완성차 기준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일단은 상반기에 좀 상승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CEO 인베스터 데이가 어제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앞두고 일단 차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 관망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완성차는 보고 있고요. 부품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뭐 엄청 돋보이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뭐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혹은 하회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아무래도 볼륨 증가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좀 물류비를 포함한 좀 코스트들이 또 하반기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품주들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도 완성차랑 비슷하게 조금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부품주는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상당히 관심이 높았고 그에 따르는 주가도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은 시장에서 다 기대했던 주주환원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현대차 기존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 성향 25%, 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1년 동안 1%씩 3년 동안 하는 거였는데요. 어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이제 주주 환원율을 35%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던 게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그렇죠.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할 거냐가 제 이제 시장에서 보는 주요한 포인트였는데 3년 동안 내년부터 25년부터 3년 동안 4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연간 한 1.3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규모를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배당 성향 25%에다가 추가 자사주 매입을 합치면은 주주 환원율이 한 35% 정도
까지 이제 올라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존 대비해서 10%포인트 정도 주주 환원율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한 1년에 1조 원 정도로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년에 1.3조 원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주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이브리드에 있어서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하이브리드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8년도 하이브리드 목표 타겟을 40% 정도 올린 133만 대 정도를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모델 자체도 기존의 7개에서 14개까지 확대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준중형이랑 뭐 중형 차량 정도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이나 이제 뭐 제네시스 같은 럭셔리 차량까지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계속해서 확대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전기차 캐즘을 하이브리드 확대를 통해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좀 확고하게 말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 IPO인데요. 인도 IPO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6월에 예비 심사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한 상황이고 10월까지 이제 IPO를 마무리할 거다라고 이제 CEO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했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캐시는 한 3에서 4조 원 정도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추가 주주 환원이나 아니면은 인도 쪽에 이제 현지 공장 캐파를 늘리는데 좀 이용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내용들이 딱딱딱 나와준 것 같아요. 주주 환원율도 시장 예상보다 소폭 상회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하이브리드라든지 인도 법인에 대한 IPO를 통해서 뭐 현금 흐름이나 추가적인 주주 환원과 성장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당연히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 다시 주가가 탄력을 받아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자동차주,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 뭐 연말로 갈수록 주가 탄력이 좀 있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베스터데이 통해서 추가 주준을 확실히 확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또 인도 IPO 이후에는 또 추가 주주 환원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모멘텀이 연말에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도 뭐 저는 펀더멘털 되게 견고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환율도 여전히 YOY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뭐 볼륨 증가를 엄청나게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나 또 고마진 SUV 쪽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믹스 개선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주주 환원까지 더해지면서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3분기 좀 비수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비수기로 인해서 물량 효과가 기대하기 좀 쉽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보세요? 3분기가 비수기인 점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 조금 오해하는 게 이제 뭐 QOQ나 MOM으로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네. YOY로 이제 보면은 전년 대비로 네,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플랫 수준만 나와줘도 실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좀 실적을 깎는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7월을 실제로 이제 판매량을 봤을 때도 기아는 1% 정도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 현대차는 1% 정도 현대차. 소폭 네. 하락했고 기아는 0.3% 정도로 거의 플랫한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 물량만 나와줘도 네. 3분기 실적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물량 자체 효과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이 좋은 하이브리드 SUV 쪽이 판매량이 계속 좋아지면서 믹스가 개선되는 부분이 하반기 실적을 조금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전기차 이 부분이 물론 뭐 현대차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결이긴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신 김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 향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기차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좋진 않습니다. 네. 뭐 수출량 자체도 막 35% 정도 그렇죠. 7월 기준으로 좀 감소를 했었고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뭐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포비아까지 생기면서 전기차 구매 매력도도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래도 전기차 이제 중고차 방어 가격 이제 잔존가치율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화재 같은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좀 중고차 가격 하락을 조금 가속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들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를 할 때는 이제 뭐 3년 뒤, 5년 뒤에 중고차 가격을 항상 보고 이제 차량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기차,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안 되면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수요가 올라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도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뭐 중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은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역성장을 했고요. 아무래도 중국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좋은 상황인데 뭐 이유는 뭐 저가형이 워낙 중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로 하나 들면은 뭐 1,500만 원짜리 전기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지원금을 전폭적으로 이제 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맞물리면서 중국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조금 호황의 상황이고 중국을 제외한 이제 나라들은 여전히 좀 전기차 수요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어쨌든 글로벌 OEM들도 저가형을 포함해서 다양한 모델을 조금 많이 대량으로 출시를 해야 전기차 판매량도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시점은 2026년도 정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저가형 모델도 많이 나오고 뭐 글로벌로 봤을 때 현재 있는 전기차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오는 시점이 또 2026년도 혹은 그 이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이제 말씀드렸던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것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조금 그로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얘기를 주신 김에 그럼 2026년 전기차의 저가형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하이브리드가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올해도 굉장히 좋고 내년까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만 봐도 뭐 하이브리드 수출이 뭐 48% 정도로 급증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조금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는 게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진 자체가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훨씬 좋고요. 아, 그래요? 뭐 하이브리드는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마진이 한 로우틴 정도 나옵니다. 네, 로우틴 정도 마진이 나오고 전기차는 미드 싱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가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조금 슬로우해져도 하이브리드가 엄청 잘 팔리면은 실적 측면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제대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일본 OEM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뭐 조금 더 나가면 포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진 업체들이 적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면은 자연스럽게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도 되게 수혜를 본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들어보면 지금 기운이 자동차 쪽으로 좀 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동차 중에서 탑픽, 투자 포인트를 말씀 주시겠어요? 네, 뭐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차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에는 뭐 볼륨 증가가 좀 많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네, 제한적인 상황인데다가 이제 연초부터 올라왔던 물류비 부담이 하반기에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탑라인 성장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인데 코스트가 늘어나는 그림이다 보니까 부품주보다는 실적이 조금 탄탄한 이제 완성차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현대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기아랑 좀 차별화되게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추가 주주 환원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주주 환원은 아까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사주 매입을 3년 동안 3년간 4조 원 정도 이제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에 1.3조 원 정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매입한 자사주에 있어서 자사주 소각도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사주 소각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ROE 상승이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 상향까지도 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주 환원율 자체는 지금 35% 정도인데 이게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도 기아도 뭐 30%, 31% 정도 하고 있으니까 35%가 정도가 이제 현대차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도요타는 한 40%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도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요타랑 비슷한 수준의
주주 환원율 40% 수준까지 올릴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되게 좋은 주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현재 주가는 지금 PER 기준으로 한 4배, PBR로는 0.6배 정도로 수익성으로나 보나 이제 주주 환원으로나 보나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주 내에서는 현대차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PER이나 PBR은 어느 정도 혹시 아세요? 일단 PER은 뭐 한 9배 9배, 정도고 2배 정도 되는구나. 네, PBR도 거의 한 2배 정도, 1.2배, 1.3배 정도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성장성 더불어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성이 좋다 보니까 PER이 4배인 점 감안해 보시면 지금과 같은 장세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이병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